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Answer입니다. Answer는 영어로 얘기하면 ANSER 응답이란 뜻이죠. 전에 드렸던 책이 시크릿이었나요? 그것도 영어였는데 시크릿은 동기부여에는 아주 좋은 책이지만 실제적인 면이 부족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저는 전문서로서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는데 앤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이 책은 앨런하고 바바라 둘은 부부죠. 미스 앤 미세스 피즈인데 그들이 그들도 물론 좌절을 했었죠. 그걸 체험한 실제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얻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만관활성계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리스크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뭐 한문 자체가 기회라는 거는 앞에 있는 기는 opportunity 그리고 회는 리스크를 뜻하죠.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양면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죠.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opportunity에 집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리스크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최초의 어류부터 시작해서 파충류로 포유류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파충류의 경우에는 이제 뇌관만 있거든요. 그리고 포유류가 돼야 이제 대뇌 피질로 발달을 하는데 뇌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면 그게 적의 공격일지 어떨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정보를 전부 뇌에 전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만관 활성계의 역할입니다. 그 만관 활성계를 활용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이에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추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지 그런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했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한 건 세 가지고요. 목표 설정은 브레인스토밍으로 하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톰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소리가 되건 안 되건 무조건 다 적습니다. 야,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그게 되겠어?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은 그건 나중에 하죠. 똑같아요. 저자도 주장하는 거는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써라. 많이 쓰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은 우리 뇌에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10개에서 20개 사이로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쓰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거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시한을 정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예를 들면 뭐 대학을 졸업하겠다 그러면은 4년이 일반적이죠. 뭐 좀 적극적인 사람은 뭐 3년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5년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저자가 미국 사람입니다. 3%만 목표를 기록했고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뭐 목표를 생각은 하지만 기록은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적당하게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서민들은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금전 목표를 생각은 했지만 역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보조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3%가 될 것인지 나머지 97%가 될 것인지. 그래서 저도 목표를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원래 했던 거는 네 가지를 시각화하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시안은 적질 않았습니다. 근데 시안을 적었고요. 그리고 저자가 얘기하는 10개 이상을 하라고 그런 이유는 저자는 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 하나라면은 그게 어떤 위기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진척이 안 된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그 때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목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거든요.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한 가지만의 아니면 뭐 적은 목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좌절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개 이상은 하고 만약 하나를 성취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목표 중에 하나가 향해서 자기 취등 그게 올 3월에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우고 다른 거를 리플레이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제가 이번에 추가한 것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중에 추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1,000만 불짜리 수표입니다. 이 1,000만 불이면 100억인데요. 큰 돈이죠. 근데 이 수표를 이 책에 의하면은 짐 캐리라고 아마 유명한 코미디언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데뷔 초기에 물론 뭐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게 컸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중퇴거든요. 아버지가 노무자였고 캐나다 출신입니다. 온타리오에서 자꾸 노무자니까 이동을 하면서 다니느라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거울을 보면서 얼굴 가지고 놀았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이 없어서 얼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익살스럽게 만들고 하면서 놀았다는데 그게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의 마스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라이어 라이어에서도 보면은 어, 예, 거기서도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의 특징이 이제 아이가 아버지가 뭐냐 그랬더니 라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직업이냐?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랬더니 뭐 맨날 거짓말 한다고.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거는 고객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를 못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생일 선물로 위시 버스의 위시를 아버지가 24시간 동안 자기 생일 동안이라도 거짓말을 못하게 해달라 해서 어,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 자기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잠깐 쉬자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자기 자신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휴정을 얻어내는 광경을 봤는데 대단한 배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라이어 라이어나 마스크에서 짐 캐리의 연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스탠딩 코미디언으로 해서 다른 사람 흉내를 내면서 나름 성공을 했는데 영화계로 진출하면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폐차해서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그랬었대요. 그러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5년 후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1,000만 불짜리를 지급한다는 수표를 갖다 놓고 매일 그 수표를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5년 안에 현실화되죠. 그 뭐죠? 배트맨의 정확한 시리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트맨에 출연하면서 1,000만 불 개런티를 받습니다. 물론 원래 그 1,000만 불을 자기 아버지에게 주겠다는 목표를 했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그 5년 안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건 이루어지지 못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이 책 덕분에 이 책 덕분이 아니죠. 이 책을 북 리뷰한 덕분에 읽기는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북리뷰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나도 1,000만 불짜리 수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메일로 보내놨습니다. 이걸 프린트하려고. 왜냐하면 뭐 그래도 되지만 그린 것보다는 이렇게 수표를 물론 칼라로 할 생각은 아닙니다. 칼라로 하면 또 위조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매일 저도 이 수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한 거 기존에 있던 4가지는 빼고요. 추가한 게 향사 취업을 1년 하게 하겠다는 거
제가 뭐 향해사 공부를 이제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한테 이 좀 늙은 사람도 향해사가 원래는 취업이 잘 돼요.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양대에 전화를 해봤더니 나이 제한이 있어서 입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는 보니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와 보니까 어, 제가 좀 많은 편이었죠. 저보다 여태까지 역사상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보다 10년 더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한의사 취업은 자격증만 따면은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달에 따는데도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건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 유학 중인데 그 아이들한테 한국도 좋고 캐나다에서도 취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대서양 횡단은 했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근데 다른 5대양 중에 하나만 했고 나머지 인도양 뭐죠? 북해 태평양 뭐 이런 나머지 4대양은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길 가보겠다라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향사 취업을 1년 안에 하겠다라는 시안과 함께 목표를 추가로 세웠고요. 원래는 향사 자격증 딴다는 목표를 세우면 이걸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추진인데요. 그 망상 활성계가 무엇인지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망상 활성계는 시각이나 청각 아니면 뭐 감각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감각 신경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대뇌피즈를 보내서 행동을 하게 만들죠. 대뇌피즈는 포유류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기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관 활성계를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하는 거는 대뇌피즈를 이용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망관 활성계는 그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망관 활성계를 내가 원하는 목표 쪽으로 돌려놓으면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일이. 그러기 위해서는 상세 시각화를 해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시안과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뭐 잘 못 그리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은 뭐 좋은 그림을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거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100% 믿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무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시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언의 힘은 중요해요. 베네피질에서 확언을 할 수 있지만 확언을 하면 의지가 또 생깁니다. 그게 서로 피드백, 리커시브하게 돌면서 서로 강화를 시켜주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거를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대로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세요. 80%의 행동이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소위 말하는 감정은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리고 강화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웃으십시오. 제가 추진하는 거는 예전에 23년 전에는 독서를 통해서 주택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할 뻔했죠. IMF가 터진 바람에 어쨌거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또 아이들도 하도 게임을 많이 해서 유학을 오는 초강수를 썼는데요. 지금 또 위기를 맞고 있죠. 왜냐하면은 현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 제도를 폐지해 가지고 종부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게 생겼거든요. 어쨌거나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지금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죠.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10,00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주유수당이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면은. 그런데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이제 간호로봇이 쓸만한 간호로봇이 2만 불 정도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간호로봇이 환자 직접 환자는 아니겠죠. 보니까 서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환자가 아니고 환자 역할을 대신한 간호원이거나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간호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간호 로봇이 지금 2만 불이라고 해요. 2만 불이면은 10,000원으로 치면 시급을 2,000시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시간 지나면 투자비를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간호 로봇의 좋은 점은 24시간 할 수 있는데, 뭐 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20시간으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따지면 100일이면 투자비를 회수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으면 5년이 지나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간호 로봇을 이용하면 5년이 아니고 3개월이면 회수가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고 뭐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게 될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또 코로나 같은 시국에서는 책을 많이 읽어서 얻어내겠지만, 만약 뭐 출장을 많이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뭐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여행 제한이 없는 시점이라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추진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고민하다 보면 망간 활성세가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많이 전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을 때 다니던 사람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다니던 거리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원이 그렇게 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어느 쪽으로 잡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여러분의 망간 활성계가 많이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깨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나 멍 때리고 있을 때나 계속 24시간 365일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물 넘기인데요. 여기 저는 대망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좋은 책입니다. 그 이에야스가 어떻게 막부 정부를 수백 년 동안 갔죠. 전국 시대를 끝내고 실제로 이제 패권을 잡아서 메이지 천황 갈 때까지 막부를 수백 년 동안 어, 이끌어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겁니다. 뭐 일본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이건 미국이건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요. 이 저자의 경험이 이 책에는 나오는데요. 맨 뒤쪽에 나옵니다. 20대 성공하다가 40대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50대 돼서 물론 성공하고요. 파산해서 회복을 하고 다시 세계 최고의 자기계발사가 되죠. 그리고 제가 포커싱을 한 거는 그 실패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아이를 그때 낳았어요. 남편이 50대, 부인이 바바라 피트가 40대일 때 아이를 그것도 둘이나 낳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대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임금님은 이조 시대 때 임금님은 부인을 열어 두었죠. 그러니까 정비는 하나였지만 비인이라든지 뭐 빈부터 뭐 무수리까지 많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의장의 삼천궁녀가 정말 다 어, 처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궁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처와 첩을 뒀는데 이에야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에야스의 본 처는 35세가 되면서 아, 자리를 넘깁니다. 그 자리를 넘긴다는 거는 본처의 질을 넘기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을 기회를 더 젊은 세컨드나 서드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사실 35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어머니 나이죠. 근데 35세가 넘으면은 아이를 낳는 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일 아이를 낳기 좋은 때는 16세예요. 그 춘향전에도 보면은 춘향이가 방년 이팔 청춘, 이팔이면 16세죠. 16세 때 이몽룡하고 첫 잠자리를 하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보면 로미오가 16살, 줄리엣이 15살 때 결혼을 합니다. 아마 35세는 지금은 뭐 늦게 결혼하니까 어머니 나이지만 예전처럼 16살 결혼할 때는 16살에 애를 낳고 35세가 되면 할머니가 될 나이입니다. 어쨌거나
40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남편이 전립선암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다는데 저는 포커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추진할 때 부정을 피하라고 돼 있는데 못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못 피하는 경우는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라고 하네요. 걱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일단 쓰고 쪼개라고 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대군하고 싸워서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만이고 상대방이 10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갖다 제약하면은 내가 10,000명이고 상대방이 5,000명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예전에는 인력이 곧 전력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화력이 더 중요하지만 적은 인력 가지고 적은 화력 가지고 큰 화력을 이기는 방법은 쪼개서 컨커,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이 항상 주장을 하셨는데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크다면 쓰세요. 써서 해결이 안 되면 쪼개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제가 어떻게 돌파하는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에게 지령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 대뇌 피질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만 하지 말고 몸 자체 아까 얘기한 망간 활성계까지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저의 돌파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작은 경우는 그냥 기록만 해도 해결될 때가 많고요. 아주 크면은 그러면 워스트 케이스 어떻게 될 건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죽어도 내가 빈손으로 하는데, 저는 금수 출신이 아니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뭐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했고 뭐 기부도 할 정도가 됐고, 그래도 뭐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아까 쪼갠다고 그랬죠. 저는 쪼개는 것보다는 이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생각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도 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뭐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이 제일 큽니다. 뭐 갑자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많이 오르는 바람에 부동산 비중이 늘긴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이 제일 많고 반 정도가 주식이고, 그리고 한 또 상당 부분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좋은 게 종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토 삼굴이라고 세 가지 경우를 항상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불안한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부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죠. 원래는 뭐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상회사로 취업을 하면 그래도 거의 예전에 10만 불 정도는 아니어도 거기에 가깝게 벌 수도 있고, 제일 좋은 점은 아까도 제가 두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이지만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앤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삶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했다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세요. 이 앤서에 대한 책 내용도 공유를 하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같이 하면은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혹은 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번에 뭐 우연하게도 저번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며칠 전이었네요. 제가 보통 한 사흘 정도는 최소한 걸리거든요. 바쁠 때는 뭐 나흘이나 닷새 걸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 목표를 주 2회 리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한가한때라 사흘 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저 기억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크릿이 너무 뭐 이론적이고 허황되다라는 거가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저는 그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컬코러스에 미적분하게 통계학 내용이 없다고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다음 책을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기쁘고요. 여러분도 이 앤서를 활용을 해서 많은 도움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북리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